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금융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회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특성화고등학교, 네, 그다음에 또 저희 학교 전반적인 상황이랑 또 금융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하실 텐데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금융과 경제를 얼마나 배울까? 궁금하시죠?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특성화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랑 특성화고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에는 마이스터고가 총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불리고요. 미림 마이스터, 서울도시과학기술, 서울로봇, 서울반도체, 수도전기공고 이렇게 마이스터고가 5개가 있고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이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들이 배우게 되는 영역이고요. 이 분야의 학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영, 무역, 금융, 세무 쪽의 과가 생각보다 적은 걸 알 수가 있고 점점 이쪽의 수업 교과도 많이 줄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에 있는 67개 특성화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요걸 알아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금융교육을 더 확대하고 싶고, 경제교육을 더 확대하고 싶고, 학생들에게 더욱더 금융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어, 현실적으로 이제 학과 구성이나 교과 편성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상업계열과 공업계열 전체 학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학급 수이고요. 생각보다 특성화고의 학급이 정말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과로 구성된 과고요. 보시는 것처럼 과가 많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없는데요. 일단 요즘 중학생들이 학업 능력이나 또는 진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솔직히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중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특성화고들이 이제 생존 전략으로 인기 있는 과들로 이제 편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만 해야 하는 그런 금융경제과를 많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특성화고고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 쪽입니다. 특성화고가 꽤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이 보이는 특성화고 중에서 네, 금융 분야를 배우는 학교는 한 군데, 과도 두 학급, 빅데이터 마케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업 계열과 상업 계열이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금융과 뭐 경제 분야가 아니더라도, 특성화고가 상업 계열과 공업 계열로 이런 과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한번 인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전작가부터 뭐 실용음악과, 베이커리과, 디자인과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네, 금융세무과에서 이제 금융 분야와 이제 세무를 배우는 학과가 한 클래스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이고요. 여기는 이제 북부 쪽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좀 높다 보니까 특성화고들이 좀 많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많은 학교와 많은 학과들 중에서 네, 금융을 배우는 학교가 딱 한 학교, 또 한 클래스입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동작관악교육청이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만 이제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부터 학과를 이제 개편을 해서 금융투자과 4반, 그다음에 글로벌 경영과 4반 이렇게 총 8개 학급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가 서울에서 이제
나름 그 상업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자존심인데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이유는 금융교육이 특성화고 해서 현실적으로 점점 녹록치 않다라는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학과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이고요. 대동세무고가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하게 세무회계, 관세무역, 세무행정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핀테크 경영과, IT 경영과, 세무행정과 이런 학과들이 나름 금융경제 분야의 수업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네, 금융정보과 이렇게 두 클래스 있고요. 네, 한 번 더 있습니다. 강서 양천교육지원청 이렇게 쭉 학과들 한번 보시면 네, 어, 이 학과들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전문 내용들을 배우겠죠. 네, 이 과목들이, 이 학과들이 이제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내용이라 과목 편성을 이제 더 학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금융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씩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네,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북교육지원청, 청동 광진 이렇게 세 개 지역에서도 스마트 금융 경영과 두 클래스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전경이고요. 이제 저희 학교 내용으로 이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융경제과와 국제통상과, 재무경영과로 나뉘어져 있고, 올해 들어온 1학년부터 이제 내년에 학과를 이제 개편하여서 학과 명칭이 조금은 바뀌지만 거의 대동소이 비슷하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금융경제과는 네, 금융 분야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수업하는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고요. 국제통상과는 이제 무역 쪽으로 이제 많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취업 중심의 학교다 보니까 무역 회사들의 수요가 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역 쪽의 편성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경영과 회계를 이제 주로 배우게 되고요. 회계 분야는 기업에서 고졸 사원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융과 회계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제 수업을 편성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세 개의 과를 이제 내년부터 금융투자과, 글로벌 경영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양분화해서 이제 학과를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제 취업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저희가 취업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나 수업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산업 수요에 맞춰서 교육 과정과 수업 내용을 저희가 바꾸고 있고 계속 리빌딩 해 가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제 취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취업하는 금융공기관이고요. 다음에 음, 더 다양한 금융 회사들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다수의 증권 회사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물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교육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과 내용들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회사 생활을 첫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취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수업을 구성을 할까를 이제 매년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수업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이제 취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데이터라서 이제 오른쪽에 올해 데이터까지 다 들어왔는데요. 좀 놀라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7년 연속 취업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리얼 데이터로 취업률은 현재까지 연속 7년으로
취업률이 100%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상위권의 학생들부터 하위권의 학생들까지 어느 정도 학교의 금융, 회계, 무역, 전산 수업을 통해서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기본적인 역량을 갖췄다라고 이제 기업들은 저희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더욱더 수업에 진심으로 임할 수 있고 기업이 원하는 수업 내용을 수업에 이제 반영시키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하는 금융회사 리스트입니다. 금융공기업,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이렇게 가고요. 일반 대기업이나 제조사나 뭐 이런 기업들도 물론 많지만 지금은 일단 금융경제 부분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자 이쪽에 이제 기업들만 리스트업을 했고요. 이쪽 기업들이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받는 최소 연봉이 3천만 원부터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약 3,400만 원 정도고요. 최고를 찍는 학생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첫 사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체와의 미팅도 많이 하고 또 제가 회사 방문도 많이 하고 해서 인사과 직원들도 많이 만나고 또 현업에 계시는 업무 팀장님들도 많이 만나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게 좋겠냐 이제 이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중학교 3학년 예비 입학생들 대상으로 저희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드림스쿨 또는 이제 머니스쿨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에 방문을 하시고 또 이런 자료들을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연 2회 정도 토요일에 저희 학교에 미리 방문을 해서 학교도 배우고 학교를 익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수업하는지 이제 좀 미리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학생들의 흥미를 돋구고자 약간 좀 전문가님을 재밌게 모셔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간단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모의 투자를 이제 강사님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 입학한 경우도 있고, 네, 다른 학교로 간 경우도 있는데, 미리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또 환경도 볼 수 있는지를 이제 간접 체험할 수 있게 일단 중3 학생들부터 금융교육을 이제 간접적으로 네, 시키고 있습니다.
1학년의 금융 과목은 크게 두 가지 과목입니다. 네, 학점제로 운영이 되어서 1학기 때에는 금융 일반 과목이고, 그다음에 2학기 때에는 이제 상업경제 과목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단원명만 보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일반은 금융의 이해, 소득과 소비 관리, 은행 업무, 증권 업무, 보험 업무.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 분야의 단원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처음엔 어렵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금융일반 과목을 통해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상업경제 단원명입니다. 경제활동과 상업, 기업과 경영, 유통, 금융, 판매, 무역과 글로벌 경영 이렇게 단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2학년 교과목은 크게 ACS 과목으로 증권거래 업무, 그다음에 이제 창구 사무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과목이 이제 메인이 되어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창구 사무 쪽 과목에서는 어떻게 이제 창구직 직원으로서 이제 펀드 판매나 펀드에 대한 이해 등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3학년에는 조금 이제 회사로 이제 가야 되니까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그다음에 금융법규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원명 간단히 살펴보시면 기업과 경영은 기업 경영과 기업 혁신, 경영 관리, 기업의 부문별 활동, 글로벌 경영이라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융법규는 금융생활과 법, 회사법, 금융관련법과 제도, 금융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고 또 어렵고 재미없고 이제 이런 단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다양한 학습지나 활동들로 학생들 참여를 이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주로 이제 발표, 그다음에 이제 학습지, 뭐 활동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금융과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랑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했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금융과 학생들 금융법규 수업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내용, 아니면 좀 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학습지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배부를 하고 직접 서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 주제에 맞고 또 최근 금융 이슈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엮어서 학습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독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금융법규의 1단원, 금융생활과 법이고, 바람직한 금융생활이고, 금융생활의 의의와 중요성입니다. 네, 이게 단원인데, 교과서가 이제 좀 너무 이론적이고 재미없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신문 기사, 그러니까 NI 활동이라고 하죠. 신문들을 찾아서 이 단원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재구성을 하셔가지고, 네. 또 학습지 나눠주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이 직접 요약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주제로 이제 비슷한 모델링으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저희 학교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추천을 들어오다 보니까 왼쪽 화면에 보시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증권 해가지고 근무 부서가 컴플라이언스 팀이다. 뭐 내부 통제 부서긴 한데요. 그러면 학생들은 컴플라이언스 팀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컴플라이언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 학습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나치게 교과서 베이스의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는 큰 틀 안에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또 사회적인 이슈, 금융 이슈 부분들의 내용들을 교과서 부분과 교집합되는 부분들을 재구성을 해서 다양한 학습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ELS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수업 자료를 또 재구성하셔서 만드셔서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정기고사나 수행평가는 교과서 내용과 이 학습지 내용을 이제 같이 엮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뭐 주식회사 설립 절차, 뭐 이런 내용도 쭉 정리, 요약해 주시고 학생들은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 내용을 또 중요한 부분들은 순서나 이런 것도 이제 외우게 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주주총회 단원이고요. 기업 지배구조와 행동주의 펀드. 주총이라는 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주총에 참여해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관련 내용을 검색하시고 또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상법 개정안 논란, 뭐 이런 내용도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이게 설명만 하고 뭐 빈칸만 메꾸는 게 아니라 토의도 하고 자기 의견 발표도 하고 근데 이 내용이 좀 좋은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로 면접을 많이 가다 보니까 면접위원들이 최근 금융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금융권 면접도 오히려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비슷한 내용이네요. 국제통상과 학생들은 또 무역금융을 배우는데요. 이쪽 단원도 좀 딱딱해서 뭐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최근 환율에 대한 이 뉴스들을 가지고 같이 이해하고 문제도 내고 비슷한 결로 수업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교과서 내용만 계속 설명하면 학생들도 너무 지루해하고 또 이해도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학년 증권거래 업무 수업이고요. 음, 제목은 이렇지만 거의 주식 수업이고 채권 수업이고 파생 수업입니다. 이론적으로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키움증권의 영업문을 통해서 이제 모의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익률로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제 검색하고 어, 조사하고 자기가 투자했었던 내용들을 직접 입력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자료이고요. 이제 2023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론적인 수업 플러스 단순히 이제 수익률 평가가 아닌 이런 투자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게 왜 그 종목을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해서 뭐 기사 요약도 해보게 하고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수업했던 자료가 좀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2016년 자료고요. 그 당시에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가능했었던 시절이라서 학생들에게 이제 경제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을 직접 해봐라 했던 이제 자료를 찾아서 한번 탑재해 봤는데 2학년 학생이 만들었는데요. 뭐그 퀄리티를 떠나서 일단 이해도가 높고 하여튼 3학년이었군요. 이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분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AI가 없던 시절이라 학생이 직접 경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경제 분석 보시면 경기 전망, 통화량, 뭐 금리, 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스스로 학생이 이해하고 이 리포트를 직접 작성을 했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음, 인문계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희 특성화고는 이런 과제형 평가가 되게 의미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제형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산업 분석도 이렇게 학생이 했었고 기업 분석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종합 의견까지 쓰는 리포트를 직접 만들었던 그런 수업을 진행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1학년 수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처음 입학을 하고 잘 이해도도 많이 떨어지고 관심도 없고 그런 학생들이라서 그냥 조별 활동을 이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주고 N&I 활동들을 하면서 발표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업들을 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끔 이제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네. 저희는 좀
취업 중심이다 보니까 면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발표를 모든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발표 수행 평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이 발표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기업인, 경영인과 관련된 금융 인물 조사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한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인물 조사 발표일 경우에는 그 인물이 겹치지 않게 나름 중요한 인물들을 골라서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주고 저희는 이제 조사 내용이랑 발표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1학년 학생이 만든 PT 자료인데요.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서서 뭐 인물 선정 이유, 성장 과정, 성공 배경, 대표 업적, 인물이 속한 회사 소개, 인물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소개, 인물과 관련된 최근 이슈 이런 리스트를 미리 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학생이 이제 조사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요즘 학생들이 미리 캠퍼스 같은 발표용 그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사용 실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플랫폼은 사용하지 말고, 왜냐하면 회사 가서 또 파워포인트를 많이 써야 되니까, 아예 파워포인트로만 작성을 해라. 이런 제한 조건도 줘서, 이제 1학년 학생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순서에 맞춰서 만들었었던. 근데 저희는 이제 발표할 때 대본 없이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본 없이 발표하게끔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1학년 학생이 이제 발표를 했었고, 또 다른 1학년, 아까 거는 이제 금융일반이었고, 얘도 이제 다른 과목, 상업경제라는 과목인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주고, 조사를 시키고,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수행평가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하게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수업 준비를 하고 이제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금융경제 분야 동아리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율 동아리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 카드 뉴스를 이제 제작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료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인스타에 이제 올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네,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활동 일지도 이제 만들고 지금 보시는 거는 위 내용을 가지고 이제 뉴스를 만들어서 각 학급 칠판에 이제 붙여놓죠. 네, 그리고 활동 일지를 이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제 사인 받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로 금융 동아리가 이제 운영이 됩니다. 학생들이 만들었던 카드 뉴스 다른 두 번째고요. 그래서 제가 요 동아리는 단체 톡으로 묶여 있어서 제가 금융 뉴스나 금융 이슈들을 매일 한두 개씩 URL로 보내주고 있고 학생들은 등하굣길에 그거 보면서 어떤 이런 주제를 이제 잡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을 만들어서 직접 1, 2, 3학년 전체 교실에 이제 배부하고 있습니다. 활동일지 작성하고요. 네, 세 번째 주제로 만든 동아리 학생들의 이제 내용입니다. 어쨌든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2학년 학생들은 주식 수업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스크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팀메일 경제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팀메일 경제 신문이 택배로 오고 있고, 그걸 이제 전체 학급에 배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좋은 게 저희가 이제 취업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슈에 실리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토론을 시키기도 하고 또 국어 선생님께서 논술 지도 하실 때 팀메일 경제 신문으로도 논술 준비도 해주시고 또 금융 이슈 필기 과목에도 좀 도움도 많이 되고 있어서 팀메일 경제 정기 구독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고 그래서 저희는 그
자격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위에 보이는데 배지를 이제 수여하게 되고 네, 교복에 표용하게 되고 그래서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 대행, 매경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금융 자격증을 네, 취득하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활동은 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네, 화면 보시고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서 일단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지금까지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너무 훌륭한 발표 잘 해주셔가지고 평소에도 이제 상업 전공 선생님들 어떻게 이제 수업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너무 잘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을 운영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열정이 느껴져서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네. 어, 되게 궁금한 점이 사실 되게 많은데 어, 네네. 선생님 보통 이렇게 수업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이제 다양한 활동이랑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이런 시사 이슈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전공 지식도 되게 풍부하신 것 같은데 보통 뭐 토론 활동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인사이트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저희 학교 금융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거의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뭐 그런 모임들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이제 또 금융공기업을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뭐 카페 가입이나 아니면 뉴스 스크랩이나 이런 거를 다 선생님들끼리 하고 계시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도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금융과 선생님들이 또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취업 담당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공기업 담당 선생님이 또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고 또 이미 그 금융공기업이나 금융권 회사에 간 졸업생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서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로 한지 또 최근 이슈는 뭔지 이런 것도 주고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슈들을 이제 모으고 있고 스크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혹시 다른 아닙니다. 선생님들 질문하실 분 네.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세요. 그럼 없으시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정말 네, 애들의 그런 취업이 되게 잘 되고 또 취업의 질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네. 결과를 먼저 봤다가 이제 수업 내용을 보니까 애들의 수준이 거의 교육과정이랑 애들의 활동물 수준이 정말 웬만한 대학생 뭐 금융학과, 경영학과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소화하려면 또 애들도 되게 훌륭한 것 같고 되게 입결이 되게 셀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예, 코로나 이후로는 그렇지 않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학생들이 좀 재미있고 또 진로에 대해서 또 확고한 친구들에게 맞춘 학과들이 많이 생기면서 중학생 입장에서는 좀 딱딱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 저희 쪽을 이제 많이 선택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어서 아웃풋은 좋은데 인풋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네, 줌 회의가 2분 2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네. 질문하실 분 또 계신가요? 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네, 없으시면 저야,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그 금융과 경제생활하는 금감원 설명회를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특성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걸 들으시고, 인문계랑 특성화랑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들으니까 알게 됐는데, 혹시 이 인문계 학생들하고 특성화 학생들하고 뭔가 함께 교류를 하면서 할 만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뭔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함께는 모르겠고 참여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머니쇼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도 이런 머니쇼에 와서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특강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금융기관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해주거든요. 그거 잘 찾아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뭐 매경 테스트, 뭐 시험 특강도 직접 와서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특강도 해주고 있고, 머니쇼 말고 동아 재테크쇼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고, 1419 이런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와서 특강도 해주고 있고요. 뭐 이런 NI 경진대회 매년 저희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주최 금융공모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질문과 결이 좀 다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저희는 다양한 금융 대회, 뭐 행사 이런 거에 참석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네, 참석하시면서 좀 경험치를 같이 높여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 네. 아, 너무 시간이 이렇게 짧아서 아쉽네요. 네. 그래서 줌이 꺼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또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해철 쌤께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또